애플아. 안녕하세요, 애플 아저씨예요. 애플 아저씨. 애플 아저씨가 뭐죠? 애플은 에듀플랜트라고, 에듀플랜트의 줄임말이 애플이에요. 그러면 에듀플랜트가 뭐예요? 그렇죠, 에듀플랜트가 뭔지 모르죠? 에듀플랜트, 에듀는 여러분들 가르쳐주고 교육하는 걸 에듀라고 해요. 그리고 플랜트는 식물을 저희가 플랜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합쳐서 에듀플랜트, 즉 식물 교육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식물에 대해서 친근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저 애플 아저씨예요. 그래서 에듀플랜트 줄여서 애플. 여러분들 쓰고 있는 아이폰 있죠? 그 애플 아니에요. 사과 애플 아니에요. 안에 애자 애플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반가. 여러분들, 그리고 아저씨가 왜 이렇게 옷을 입고 있냐고요?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옷은 아저씨 뭐 같아요? 사슴입니다. 사슴. 네, 사슴 뿔 있는데 잘 어울리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받아본 이 키트에는 이렇게 예쁜 사슴 화분이 들어가 있어요. 이 친구도 이름이 있답니다. 바로 애플이에요. 애플 아저씨, 애플이 잘 어울리나요? 이 친구는 애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애플이처럼 옷을 입어 보았어요. 잘 어울리나요? 여기 애플이가 빼꼼 내밀고 있죠? 아까 에듀플랜트는 식물 교육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식물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어야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렇게 따뜻한 봄을 맞이해서 어서와 봄아 반가워, 다육이랑 우리 한번 친해져 볼까? 시간이에요. 봄아 반가워 라고 했으니 여러분들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겠죠? 다육이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많은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으니 봄에 그치지 않고 여름, 가을, 겨울에도 여러분들과 이렇게 즐거운 시간 가질 수 있는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공부가 싫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아저씨랑 아주 즐거운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고 재밌게 놀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다육이랑 친해져 볼까 시간이라고 했죠? 다육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다육식물이 뭘까요? 아는 사람? 아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다육이는 여러분들 다자가 뭐냐면 많다는 뜻이에요. 육은, 식물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러분? 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죠. 그러면 물이 많은 거예요. 다육. 그렇다면 물이 많은 친구를 다육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냐 하면은 다육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장이 통통하죠. 그죠? 잎 안에 이렇게 또는 줄기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육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육식물은 물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아는 식물 중에 물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식물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맞아요, 선인장입니다. 선인장. 이 친구들도 물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죠. 이 친구는 다육이들과 형제 같은 아이예요. 선인장도 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육식물의 종류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육식물을 얘기할 때는 이렇게 알록달록한 친구들을 보통 다육식물이라 부르고요. 우리 선인장은 그냥 선인장이라 부르기로 해요.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다육식물이 뭐예요? 바로 정답은 물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랍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우리 다육이 친구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알록달록하죠? 이상하다. 우리가 아는 식물들은 다 초록색이어야 하는데 왜 다육이들은 이렇게 빨간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연두색도 있고 보라색, 분홍색, 잎이 너무 또 다양하네요.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알록달록한 걸까요? 여러분들, 다육식물은 사막과 같이 아주 건조하고 바람이 부는 지역 또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아주 큰 지역에서 자라던 식물이었어요. 그래서 다육식물은 그런 온도 차이와 바람을 많이 이용해서 빨갛고 알록달록한 형태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단풍도 물이 들죠? 그것과 비슷한 거예요. 우리 다육이 친구들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다육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까 아저씨가 이렇게 설명해 줬죠. 다육이는 사막과 같이 바람도 많이 불고 낮과 밤의 온도 차이도 많이 크고 그리고 건조한 지역에서 이쁘게 잘 자란다 그랬죠? 그걸 응용하면 돼요. 그러면 다육이를 키울 때 어떤 환경이 좋을까요? 맞아요. 햇빛이 아주 많이 들고 그리고 바람이 아주 잘 부는 습하지 않고 건조한 환경이 좋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 집에서는 어떻게 키우면 좋을까요? 방이나 거실 이런 곳보다는 그래도 한 번씩 창문을 열어주고 여러분들이 환기를 시켜주는 베란다 같은 곳이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겠죠? 햇빛도 자주 받아야 되고 바람도 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 방에 놔둬도 되지만 다육이를 위해서 베란다에 양보하세요. 다육이는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니까 물을 많이 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육이들은 물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을 자주 줄 필요가 없어요. 물은 아주 조금씩 가끔 주는 게 좋답니다. 다육식물도 광합성을 하는 식물이랍니다. 흙과 물이 있으면 아주 잘 자라요. 그치만 양분이 좋은 흙과 물만 잘 주면 다육이가 잘 자라긴 하지만 이쁘지는 않아요. 아까 아저씨가 다육식물을 보여주면서 알록달록 이쁜 친구들이랬는데 잘 자라면 왜 좋지 않을까요? 다육이도 어릴 때부터 클 때는 양분을 많이 먹고 무럭무럭 잘 자라지만 다육이가 어른이 되면 이뻐지기 위해서 바람도 많이 불고 햇빛도 많이 쬐고 그리고 낮과 밤 온도 기온차가 크면 이쁘게 잘 자랄 수 있답니다. 와, 여러분 벌써 다육이에 대해서 많이 알아버렸어요. 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볼까요? 다육이에 대해 친근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저씨와 같이 다육이를 심으러 가볼까요? 자, 여기 기본 애플키트 심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할게요. 먼저 구성품을 확인합니다. 프리미엄 배양토, 가는 마사, 굵은 마사, 식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박스가 포장이 돼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캐릭터 화분이 있고요. 이 친구는 이름이 있어요. 애플이. 그리고 미니 삽 귀엽죠? 그리고 이렇게 이름표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꼭 확인하셔야 될 게 깔망도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을 하세요. 구성품이 다 맞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자, 한번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분에 깔망을 깔아 줄 거예요. 깔망을. 자, 이런 식으로 깔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는 마사, 굵은 마사가 있는데 화분 제일 밑에는 굵은 마사가 들어가야 돼요. 굵은 마사. 굵은 마사를 뜯어서 부어줍니다. 이렇게 굵은 마사를 부어주고 저희 특별한 프리미엄 배양토, 배양토에는 다양한 흙들이 들어가서 아주 다육이가 자라기 좋은 환경의 배양토예요. 그래서 프리미엄 배양토입니다. 배양토를 붓기 전에 식물의 모습을 봐야 돼요. 자, 포장을 뜯어준 다음에 아우, 식물이 아주 귀엽네요. 자, 식물을 심어진 모습을 생각을 해서 화분의 앞모습을 생각을 해야 돼요. 앞면이 굳이 없어서 그냥 심어도 될 것 같습니다. 식물을 뽑기 전에는 코트채로 주물럭주물럭 해줘야 식물이 잘 빠져요. 자,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흙이 뭉쳐있기 때문에 잘 풀어줘야 식물이 다치지 않고 빠질 수가 있어요. 주물럭주물럭 해준 다음에 흙 버리는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신문지를 까셔도 되고요. 흙을 버려서 식물만 뽑아낼게요. 이렇게 식물이 보이죠? 식물을 뿌리가 있는데 밑에 있는 잔뿌리들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새 뿌리를 내리면 더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잔뿌리들은 제거를 해주고 밑에 흙을 털어주면서 싱싱한 뿌리들만 남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주 건강한 새 흙에다 심어줄 거니까요. 메말라 있는 잎들은 제거를 해주면 나중에 다육이가 더 이뻐질 수 있답니다. 좋은 배양토를 심어서 좋은 뿌리가 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이렇게 식물만 남습니다. 자, 화분에다가 배양토를 넣어 줄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양토를 80%, 70% 정도까지만 채워주세요. 요 정도 70~80%만 채워주는 이유는 심어졌을 때 높이를 봐야 돼요. 다육이가 이렇게 쑥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요 정도 높이에서 심어줘야 되는 그 높이를 계산을 해서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70~80%만 채우는 겁니다. 자, 이 친구는 뿌리가 지금 조금 얕아서 흙을 더 채워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흙을 채운 다음에 이 정도 공간을 남겨주셔야 돼요. 마지막에 가는 마사가 올라가기 때문에 흙을 화분의 뒤쪽으로 몰아주세요. 다육이가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뒤쪽으로 몰아주세요. 흙을 뒤쪽으로 몰아줬기 때문에 이 다육이는 뒤쪽의 힘으로 지탱을 하고 앞쪽에 흙을 채워줍니다.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흙이 들어갔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키트에 보면 이렇게 삽이 들어가 있습니다. 삽을 뜯어 볼게요. 이 삽으로 흙을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여기에 있는 배양토가 화분 깊숙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배양토를 꾹꾹꾹꾹 눌러줍니다. 자, 식물을 잡으면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다육이가 심어졌죠. 마지막으로 가든 마사를 위에 덮어서 마감토를 해줍니다. 가든 마사를 쓰는 이유는 물을 주거나 했을 때 이 배양토가 튀어나오거나 하는 걸 막아줄 수 있죠. 삽을 이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삽이 필요한 이유를 알겠죠? 남은 공간에다가 가든 마사를 채워서 다육이를 지탱하는 힘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물을 줬을 때 흙이 튀지 않는 효과를 줄 수 있죠. 그렇게 식물을 잡고 빈 공간에다 꼼꼼하게 가든 마사를 채워줍니다. 채워주면서 이 삽을 이용해서 흙을 조금씩 계속 다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빈 곳이 없도록 꼼꼼하게 다육이를 확인해 가면서 마사를 채워주면, 자, 쉽죠? 벌써 완성이 됐어요. 어때요? 아까 식물 포트에 있는 것보다 훨씬 이쁜 것 같죠? 저희가 제공한 이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오늘 옮겨 심은 날짜를 적어주거나, 그리고 이름을 지어주세요. 내 이름을 적어도 좋고, 아니면 이 식물에게 특별한 이름을 지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름표를 이렇게 꽂아주시면 완성입니다. 귀엽죠? 이름 한번 적어볼까요? 23년 2월 25일. 저는 이 친구 이름을 애플이로 지었어요. 쓸 때 저는 지금 수성펜으로 적었는데 유성펜으로 적어주면 안 지워지고 좋겠죠. 이름표까지 넣어주면 완성. 빠이빠이. 다육이에게 물 주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고! 자, 우리 다육이 친구들 물 어떻게 주는지 한번 공부해 볼까요? 다육식물은 물 주는 방법이 일반 식물이랑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일반 식물들은 보통 잎이 되게 얇잖아요. 잎이 얇은 식물들은 물을 금방금방 소진해버려요. 잎이 넓고 얇기 때문에 물을 많이 머금고 있지를 못하고 물을 많이 빨아들였다가 금방 날려보내기 때문이죠. 하지만 다육식물은 어때요? 보시면 통통하잖아요. 통통하기 때문에 이 친구는 안에 물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게 되면 이 친구가 아파할 수 있어요. 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자주 주는 것보단 가끔씩 물을 주는 게 훨씬 더 좋답니다. 그치만 다육식물이라도 한 가지 방법으로만 물을 줘서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자,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물 주는 방법을 3가지만 배워볼게요. 3가지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키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먼저 분무를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는 이유는요, 왜 그럴까요? 심은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우리가 심을 때 어땠죠? 뿌리에 잔뿌리들을 많이 제거하고 화분에 식물을 새로 심어 줬잖아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 뿌리가 많을까요? 많이 없을까요? 맞아요. 뿌리가 많이 없죠. 뿌리가 많이 없으면 물을 많이 빨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렇게 되면 물이 많이 빨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게 되면 아파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많이 주는 방법보다 이렇게 살짝 분무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뿌리들이 그 물을 찾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기 위해서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살짝 분무를 해주는 거랍니다. 자, 2번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지금 같은 봄철에는 날씨가 따뜻해지고 햇볕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을 듬뿍듬뿍 줘도 습하지 않아서 다육이들이 아파하질 않아요. 그래서 물을 듬뿍듬뿍 줘도 됩니다. 단 심은 지 2주 정도는 지난 아이들이 뿌리를 잘 내렸을 때 물을 줘야 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듬뿍듬뿍 비가 와서 흠뻑 적시듯이 물을 줍니다. 자, 이렇게 물을 주고 났다면 다육이 친구들은 여기에 물이 많이 고여 있잖아요. 물이 너무 많이 고여 있으면 물기를 조금 털어주는 게 좋아요. 어떻게 터냐고요? 이렇게 작은 친구들은 입으로 살짝만 불어줘도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 물방울이 맺혀 있죠. 물방울이 맺혀 있으면 종이에 돋보기를 내리쬐면 타는 거 아시죠? 그것과 비슷한 원리랍니다. 물방울이 돋보기의 역할을 해서 다육이 입장들이 자칫하면 햇볕에 다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물기를 큰 물방울이 맺혀 있다면 입으로 살짝 불어주세요. 세 번째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판을 준비하세요. 넓은 판이면 되겠어요. 화분보다 큰 크기의 판이면 상관이 없어요. 이거보다 작아도 됩니다. 작은 그릇이나 쟁반 같은 것도 높이가 조금 있다면 괜찮아요. 이렇게 담궈줍니다. 화분의 높이에서 반 정도 되는 높이까지, 또 반 아래 정도 되는 높이까지만 물을 채워서 이렇게 담궈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밑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물이 올라와서 뿌리에 수분을 전달하는 거죠. 언제까지 하냐고요? 보통 이 정도 날씨면은 하루 정도 담궈도 괜찮답니다. 하루 정도 지나고 나면 위쪽에 흙이 젖어 있는 느낌이 날 때까지입니다. 흙이 젖어 있는 느낌이 나면 그때 빼주시면 됩니다. 단, 여러분들 식물을 심어준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일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물에 잠겨 있으면 이 친구들이 물을 빨아들이지를 못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들 빨대가 없이 물을 빨아들일 수 있나요? 못 빨아들이죠? 그것과 같은 거예요. 뿌리가 빨대 같은 건데 뿌리가 없으면 빨대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물을 못 빨아들이기 때문에 심은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이렇게 물을 준다면 다육이들이 또 아파할 수 있어요. 심은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렇게 분무기로 살짝 분무해 줘서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물 주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보았어요. 먼저 분무기로 살짝 분무해 주는 법. 분무해 주는 이유는 뿌리를 많이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만 줘서 그 수분을 빨아들이기 위해 뿌리가 빨리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두 번째, 호수 같은 걸로 물을 듬뿍 주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 친구들이 심어진 지 시간이 좀 지나서 뿌리가 잘 내려져 있는 친구들은 물을 듬뿍 줘도 된답니다. 마지막 3번째, 담궈줘서 하는 저면 관수라고 해요. 그릇에 담겨 있는 물에 이 친구들을 담궈 놓는 방법이죠. 그런 경우에도 친구들이 뿌리가 잘 자라 있을 때 해주는 방법이랍니다. 지금 같은 봄철에는 여러분들 물을 듬뿍 주시면 좋습니다. 단, 다육이 친구들은 물을 2주에 한 번 정도 주는 게 좋아요. 자, 무조건 2주에 한 번 줘야 되나요? 그렇진 않아요. 다육이 친구들이 여기 입장을 만져보면 쭈글쭈글해져 있는 걸 느낄 거예요. 그럴 때 물을 주셔야 합니다. 다육이 친구들은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아파하거나 훅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다육이 친구들은 물을 너무 자주 주지 마세요. 입장이 쭈글쭈글해져서 이 친구 목말라 하네? 그럴 때 물을 주는 거랍니다. 약속해요. 그래서 우리 다육이 1년, 2년, 3년 오래오래 키워봐요. 자, 오늘 물 주는 방법 여기까지 설명을 했고요. 또 여러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그때 아저씨가 또 와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다육이 예쁘게 잘 심어봤죠? 오늘 어땠어요? 다육이 이렇게 심어보니까 직접 흙도 만져보고 또 다육이라는 식물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쁜 다육식물을 이쁜 화분에다 심으니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나요? 이렇게 이쁜 친구 잘 심었다면 이름표 꽂아서 여러분들 이름을 지어주어서 예쁘게 잘 키울 수 있도록 해요. 아저씨는 여름이 되기 전에 또 여러분들에게 다육식물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준비해서 다시 돌아올게요. 에프라.